자, 이제 또, 오늘 오전이 밝았습니다. 자, 어제 또 우리가 또 현금 피해자가 돼버렸죠. 어제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을 조금 좋게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한국, 또, KCC 역배, 뭐, 프렌, 뭐, 또, 오바도 좀 좋았고, 현대캐피탈은 어제 또, 3대0이 나왔어요. 그죠? 3대0. 약간 현건, 오바도 조금 느낌이 있을지 않을까. KB도 한 세트를 조금 비빌 것 같았는데, 좀 이제 한 세트를 딸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현대건설 어제 냄새 심하게 났었습니다. 물론 그런 운영들을 왕왕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공사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 조금 진지 모드로 조금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봤고 최근에 또 경기력이 조금 6연승으로 좋았기 때문에 조금 현거를 믿었던 게 조금 벼 아팠던 내용이었다. 방콕 유나이티드 일반승 퇴장 나왔고요. 2대1로 조금 아쉬움을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학살할 줄 알았었는데 뭐 퇴장 여파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었죠. 골 먹히고 퇴장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 새벽 경기는 이제 토트넘 오바, 리옹 오바 방송 공지로 조금 들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주력 라인업에 조금 들어왔고 또 토트넘 또 크펠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었고 뭐 토트넘의 또 홈 리딩감이 조금 좋지 못했다. 자 이제 용기는 이제 리옹이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극장골이 나오면서 또 연장전 가서 랑스가 또 4강전을 조금 올라갔고요. 랑스 프렌의 또 오바 이렇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16배 까비아 값소. 자 이제 오늘 또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와 또 댈러스의 또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또 숲TV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올랜도 무엇보다 오늘 경기 때 이제 조금 GT 자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 아이작이나 뭐 카트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라인업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라인업은 조금 아니다. 뭐 최근에 또 라인업 자체가 또 요런 멤버로 구성으로 상당히 또 재미를 봤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올랜도가 원정은 조금 부진한데요. 홈 성적만큼은 올 시즌 또 이제 18승 11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 독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원정은 13승 15패예요. 약간 원정이 조금 딸리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홈 올랜도는 일정 수준의 조금 믿음을 조금 보여준다는 점 여러분들 조금 감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댈러스는 지금 현재로 뭐 라인업 구성 오늘 쿠퍼 플레이가 또 합류를 해요. 쿠퍼 플레이가 또 라인업에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댈러스 역배당 조금 댈러스 핸디까지도 약간 변화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 이 멤버 구성으로 과연 또 최근에 또 재미를 봤던 경기가 있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야. 최근 16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승 14패예요. 2승 14패를 기록하는 동안 최근 또 득실 마진이 또 마이너스 10점으로 상당히 또 까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베글리 빠지는 게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마빈 베글리가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경기 일전순에 또 부상 여파들이 조금 극복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내내 또 말썽을 부렸다는 점들 올 시즌 원정 7승 20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데다가 지금 4연패를 극복하기에는 올랜도의 홈 저력을 조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기는 올랜도 사이드로의 또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값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정 수준 또 댈러스가 또 라인업을 조금 건사하게 조금 끄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점이나 2점 정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 그래도 일단 올랜도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이제 어너바 같은 경우는요. 어너바는 조금 230.5 기준점에서 지금 1점이 까였죠. 까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역시 조금 다득점의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또 올랜도의 또 홈에서의 수비력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델스가 또 원정 야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값 변화 있더라도 올랜도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유타 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 형이 또 데뷔전을 치릅니다. 근데 트레이 형이 데뷔전을 치른다고 해서 그게 또 과연 또 이제 팀 전력의 상승세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쉬기도 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준비를 조금 하고 나오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커리어 내내 수비가 또 문제인 자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워싱턴이 또 수비가 약한 팀인데
사실상 이제 수비가 조금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그런데다가 역시 또 쿨리바리가 또 있지만은 전반적인 라인업의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키온테 조지가 빠지고 마카렌이 빠지고 유타도 약간 일정 수준의 또 결장자들이 조금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라면 한 차례 조금 패스를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단 뭐 최근 유타도 뭐 백투백 여파, 오늘도 백투백 여파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경기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로 조금 접근을 조금 잘했었죠. 일단 또 뭐 필라델피아에 또 결장자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어제 약간 유타 9.5 프랜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서 또 적중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 조금 흐름이 조금 좋지 못해서 승패는 저는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용기는 241.5 기준점에 그래도 오버사이드 기준점이 2점이 깎였습니다만은 전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문제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일단 최근에 또 유타도 베일리나 또 콜리어의 또 활약들은 조금 준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패 배제하시고 용기는 그래도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미와 또 브루클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의 628 배당이 떴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했던 농구 같은 경우도 이 618 배당이 또 일단 역배당이 또 터지는 케이스들이 광광 있죠. 그런 내용인데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맞대결을 펼쳤어요. 맞대결을 조금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틀 만에 재대결이죠. 리턴 매치를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똑같이 역시 또 마이애미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124대 98이었습니다. 98로 역시 또 조금 그때 당시 또 26점 차의 대승을 또 마이애미가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또 노먼 파일이 빠지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멤버 구성 그대로 또 브루클린을 격파를 내놨다는 점에서 지금의 또 13.5 핸디가 그렇게 조금 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뭐 원정 성적 최근만 봐서도 뭐 득실 마진 자체가 뭐 21점의 뭐 마이너스 마진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시너지가 조금 날만한 자원들이 조금 없죠. 캠 토마스도 또 이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또 26점 차 과연 또 재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NBA가 또 리턴 매치 때 또 나눠먹기 경기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요즘 또 그런 행보들이 조금 없어요. 그런 행에다가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마이애미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틀 전에 26점 차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언어반은 조금 뭐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반은 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마이애미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골스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약간 휴스턴이 결장자들이 조금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지만은 또 내일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또 이제 포틀랜드와의 또 백투백 일정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일부 주전들을 그래도 홈 경기 연전이긴 하거든요. 홈 경기 연전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멘 톰슨이나 뭐 생군 요 가운데에서 한 명의 결정자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배변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골든 스테이트의 라인업이 지금 현재로 조금 많이 또 지금 이제 조금 무너져 있죠. 그죠? 부상 여파로 인해서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가 빠진 골스는 또 상대 또 조금 열악한 데다가 실제 또 골든 스테이트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커리가 있었을 때도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했고 12승 17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었죠. 휴스턴은 홈에서 강해요. 휴스턴은 일단 홈에서 20승 7패를 달릴 정도로 홈 경기만큼은 지금 현재로 리그 상위권, 서부 상위권을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일정수의 라인업의 변화가 있으면 핸디값도 변화가 될 거야.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전 충분히 또 이제 휴스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값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드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 경기 그래도 휴스턴 사이드다. 지금 최근에 약간 뭐 포지엠스키나 멜튼 요런 자원들이 조금 활약을 조금 보여주긴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벤치 뎁스에서 이제 약간 조금 퀄이 조금 떨어지죠. 뭐 약간 무디가 조금 살아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휴스턴의 벤치 라인업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셔도 좋겠다. 휴스턴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 역시 용에는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야투 열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언어바가 좌우될 수 있겠다. 용인은 휴스턴 사이드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미네소타와 토론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계속 추천 누르시고 계시죠? 근데 추천 개수가 안 차네요. 네, 추천 개수 조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자꾸 이상한 게 조금 뜨는데, 이 광고가 이거 왜 자꾸 야한 광고들이 자꾸 뜨지, 그지? 조금 페이지를 넘기가 상당히 또 빡세네요. 잠깐만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요건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광고가 자꾸 떠요. 자, 미네소타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에드워즈 출전 여부가 지금 약간 GT로 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토론토 역배,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토론토 사이드로의 핸디 값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죠. 6.5에서 4.5로 지금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에드워즈가 나오더라도 원정 토론토는 실질적으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물론 보일스 빠지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올 시즌 토론토는 홈 성적이 부진하고요. 되려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홈 성적은 16승 16패예요. 근데 원정 성적 같은 경우는 19승 10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올 시즌 포텐이 터지는 경기력들은 원정에서 더 나왔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또 미네소타가 조금 뭐 최근의 경기도 그렇고 뭐 올 시즌 맞대결도 토론토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2점 차로 신승을 거뒀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네소타가 큰 핸드를 받았을 때 그걸 극복을 못하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땐 또 수비도 좀 취약하고 뭐 턴오버도 상당히 또 많은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승리를 거두긴 거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원정 토론토 훨씬 더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이 경기 실질적으로 약간 역배당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올 시즌 토론토 홈에서도 미네소타 2점 차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당시도 또 토론토가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의 멤버 구성이라면 전 역배당 가능성 충분히 또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올 시즌 맞대결도 254점이 났던 경기였어요. 그럴 정도로 뭐 상원의 공략 포인트를 잘 가져가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27.5 기준점이 조금 깎이고 있지만은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당 프렌 또 오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이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샌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트로이트 역시 또 원정 경기도 준수하고 홈 경기도 준수하고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샌안토니오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샌안토니오 최근에 약간 한 차례 뭐 뉴욕 닉스 원정에서 조금 졸전 끝에 패배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디트로이트 원정에서도 103대 114로 역시 또 11점 차의 승리를 거뒀죠. 그럴 정도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웬바엠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뭐 듀란과 스튜어트가 있더라도 실제 웬비에 대한 견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오늘 경기는 이제 또 대략 또 샌안토니 홈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직접 맞대결도 역시 11점 차였어요.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의 또 저력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경기는 샌안의 홈 성적이 올 시즌 너무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 성적 21승 6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또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일단 역시 또 샌안토니오가 뭐 조금 홈에서 또 다득점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강팀들의 매치가 올 시즌 약간 조금 루저하게 가는 경기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왕왕 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 라인업의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닉스 선즈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는 뭐 이제 브룩스가 빠져 있긴 하죠. 조금 아쉬울 수 있고 그런 의미인데 뭐 실질적으로 브룩스가 없다는 거는 그렇게 조금 큰 여파는 아니다. 역시 또 부커가 또 합류를 했고 최근에 또 이제 젤런 그린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피닉스는 그래도 조금 지금 멤버 구성이 되려 조금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닉스가 이제 또 홈 경기는 조금 준수해요. 원정 경기가 15승 14패로 조금 부진한데요. 홈에서만큼은 20승 12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특히 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리빌딩에 들어갔죠. 일단 역시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변화들, 물론 또 야부셀레, 뭐 조시기디, 또 이런 장들의 또 활약들은 조금 임팩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리빌딩 과정에서 약간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피닉스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최근에 또 11연승이에요. 피닉스가 시카고 상대로 11연승을 달릴 정도로 그전에 또 부세비치가 버티고 있고 잭나빈, 드로잔이 있었을 때도 피닉스전에서는 단 한 차례 승리도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 팀들 맞대결이 또 이제 동부팀과 서부팀이기 때문에 자주 펼쳐지진 않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양 팀들의 매치는 평균 10점 차의 갭 차이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시카고 역배당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요 접근 포인트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6대4 정도로 피닉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대 전적도 너무 압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리빌딩 후폭풍으로 지금 이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또 지금 원정 기준은 또 이제 약간 조금 대패도 많아요. 5연패 기간 동안 상당히 또 대패도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피닉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시즌 첫 대결이래요. 올 시즌 첫 대결인데 어쩌면 작년보다 약해진 시카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역시 또 피닉스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체코와 호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때는 조금 대만이 조금 오전에 조금 말썽을 조금 부리긴 했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 자, 오늘 경기 이제 약간 무엇보다 체코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한국전에 선발했던 다니엘 파디삭이 나옵니다. 1회 또 말로 홈런 맞고 또 내려가 버렸죠. 근데 또 선발로서 또 올라오는 경기고 실질적으로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긴 합니다. 일정 수준에 또 160대 가까운 공들을 조금 뿌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친구인데 어제 경기 때는 한국전에서는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시 핸드릭슨 이렇게 조금 출전을 하는 경기인데요. 역시 또 이제 메이저리그 마무리 출신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무엇보다 긴 이닝을 조금 소화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원래 또 불펜에서 또 피칭들을 조금 이어갔던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 근데 양 팀들이 실질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대만을 또 격파를 냈었는데 홈런 두 방이 또 터졌죠.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또 일정상 또 보면은 어제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오전 경기를 조금 치러서 약간 조금 휴식을 조금 취했다면은 체코는 약간 어제 또 오후 경기를 치르고 오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약간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함이 좀 있다는 게 체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호주가 그래도 체코 상대로 예전에 또 그 2년 전 매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난 WBC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8대3에 또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때보다 약간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체급이 조금 올라와 있고요. 일전수는 이제 또 뭐 KBO에 또 진출해 있는 해외파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마이너에서 조금 뛰고 있는 그런 자원들 세미 프로 전도 뭐 싱글 A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런 멤버들의 구성들이 조금 잡혀 있다면은 체코는 약간 뭐 빅리그 자원들이 조금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마르크 슐립이라고 역시 또 약간 체코에서는 약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예전에 또 뛰었던 그 자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요 경기는 약간 일정 수준 호주의 체급이 조금 높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전 맞대결도 훨씬 더 이제 체코를 조금 잘 발라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여기는 호주의 똥배당은 납득이 된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매치 8대3이었어요. 8대3으로 역시 또 이제 호주가 체코를 또 찍어 눌렀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핸디 값이 또 어떻게 보면 5점 차로 또 벌어졌던 내용들 그 부분에서
핸디사이드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5 기준점이라면요. 두 팀 다 어떻게 타격적으로는 또 한 방이 있어요. 일단 체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역시 또 일정 수준의 타격감들을 조금 갖추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요 경기는 또 이제 약간 일정 수준 조금의 난타전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도 어제 한국전에서 또 4득점을 했었죠. 4득점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던 만큼 요 경기는 일정 수준의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호주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덴버와 레이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무엇보다 지금 덴버 같은 경우도 조금 고든의 부상도 조금 아쉽고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경기력 자체가 최근은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5할 승률을 겨우 조금 유지할 정도로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득점은 잘 되고 있어요. 득점에서는 뭐 평균 득점 10경기 동안 122득점을 기록해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가 조금 깨져 있습니다. 수비 내용에서의 문제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약간 클레버가 GTD이긴 하지만은 뭐 클레버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지금의 라인업 구성들이 상당히 또 좋은 라인업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조금 승패는 제가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을 조금 봤을 때는 역시 또 레이커스 역배가 조금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최근 덴버 역시도 조금 수비적의 문제들 또 페이튼 왓슨이나 고든의 또 부상 이슈 뭐 카메론 존스도 오늘 약간 조금 출전 여부가 조금 반반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역배당이나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두 팀들의 문제점은 수비예요, 수비. 지금 현재로 수비가 조금 문제인 두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득점들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요 경기는 한번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 프렌 또 오버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크라멘토와 뉴올리언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세크라멘토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연패를 한 차례 끊긴 끊었죠. 그 경기 우리가 또 잘 노리고 갔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도 약간 이제 세크 역배가 조금 터지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두 팀 다 지금 현재 똑같이 지금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뭐 세크라멘토는 이제 어느 정도 탱킹 조립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보다 지금 사보니스 부상도 조금 아쉽고 여러 가지 조금 잭라빈도 그렇고 키건 머레이 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멤버 구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뉴올리언즈도 지금 현재로 오늘 경기 아무래도 자이언이 또 빠질 가능성은 조금 보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뉴올리언즈가 최근 10경기 동안 6승 4패로 또 6할 승률을 조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훨씬 약간 탱킹 모드를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리빌딩 과정에 또 있고 계속해서 팀을 조금 갈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같이 탱킹이 무조건 꼴찌팀이 이제 뭐 1라운드 1픽을 조금 받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에 조금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원치 않는 승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최근 경기를 또 뉴올리언즈가 훨씬 더 좋긴 좋습니다만은 일단 이 경기는 약간 뉴올리언즈의 탱킹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세크 역배당이나 프랭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특히 또 세크라멘토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정 수준 또 뭐 일방적으로 또 탱킹 모드로 끌고 가기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나마 또 홈 성적이 조금 나은 편이고 뉴올리언즈도 이제 원정이 또 8승 23패로 조금 부진하다면은 충분히 또 세크 역배나 세크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 경기는 234.5 기준점에서 저는 다득점보다는 역시 또 언더사이드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무엇보다 양 팀들의 또 수비도 조금 문제긴 한데 전반적인 야투 효율성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인은 언더와 함께 역배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또 현건한테 당했죠. 현대건설한테 조금 이제 아쉽게 또 당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일반승 똥배당이었어요. 보너스 배당으로 끼어갔다가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토토하다 보면 또 왕왕 요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또 요걸 또 극복하는 좋은 승리를 조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활기찬 출발, 깔끔한 출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적 경기 요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가자!